이거 두 개 바꾸지를 않아서 지금 여드름 계속 나고 있다는 거 좀 충격을 받고 계실 텐데요. 아마 세 번째 내용이 더 충격적이실 것 같습니다. 성인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원인은요, 바로 세 번째는 안녕하세요. 피부요. 유엔영, 류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여드름을 청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사춘기부터 시작돼서 20대 중반에서 후반이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여드름을 청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20대가 아니라 30대, 아니 40대까지도 계속 여드름이 나고 트러블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인 여드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여드름의 정의를 설명해 드리자면 25세 이후에 발생한 여드름을 성인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그 발병 연령에 따라서 사춘기 때부터 계속 지속해서 25세 이상까지 계속 나는 여드름, 그런 한 군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군은 이제 25세 이후에 처음 발생한 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사춘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T존, 이마, 아니면 코 주위에 이렇게 좁쌀 여드름으로 시작해서 염증이 같이 생기는 반면에 이 성인 여드름은 이 U존, 앞턱 쪽이나 이 턱선, 이 목 쪽으로 염증성 여드름이 주로 생기게 되는데요. 성인 여드름이 25세 이후에도 계속 발생한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인은 특징적으로 여드름의 원인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하는데도 이런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 치료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일상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진을 인상사진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실게요. 이분은 바로 이것을 끊고 나셔서 안 좋아졌던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저에게 사진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끊었던 바로 이것이 비타민 B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B를 일단 여드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을 제가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진료실에서 드리면 굉장히 의아해하시고 저를 되게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비타민 B 하면 피곤할 때 많이 먹는 거, 면역력을 좋아지게 해서 왠지 피부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비타민 B를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제가 이거 끊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되게 황당해하고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시는데요. 놀랍게도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항상 보시는 피츠패트릭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당당히 여드름의 원인이 하이도스 바이타민 B 컴플렉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고용량 비타민 B군은 피부과에서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예전부터 지목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을 먹으면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여드름균에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드름균이 현기성 대상을 할 때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12번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늦지만 여드름균에도 좋은 영양소를 내가 고용량으로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의 원인이 됩니다. 고용량 비타민 B군을 의심해 보는 경우에는요, 일단 얼굴뿐만 아니라 몸이나 가슴에도 여드름이 날 수가 있고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 염증성 여드름으로 나고요. 그리고 내가 고용량 비타민 B군을 먹기 시작한 1주부터 5개월 이후부터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의심을 했을 때 이 고용량 B를 딱 끊어봤을 때 약 3주에서 6주 후에 여드름이 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고용량이었을 때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저용량 그리고 일일 용량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먹었을 때도 비타민 B군이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제나 고용량 B군에 특히 비타민 B6번과 비타민 B12번이 들어가 있고 내가 성인기 여드름이 지금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끊어 보시고요. 비타민 B6번과 12번은 우리 사진에서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타민 B12번은 특히 메틸코발라민 또는 시아노코발라민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자극에 의한 여드름인데요. 이 반복적인 자극에 의한 여드름을 이제 아크네 메카니카라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겪어보았을 코로나 때 그 마스크에 의한 여드름, 이게 이제 자극 여드름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한 형태죠. 요즘에는 이제 홈케어 기기나
아니면은 이제 괄사 마사지가 유행을 하면서 이런 자극 여드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비거나 이렇게 문지르는 행위를 화장품과 같이 사용했을 때 이런 자극 여드름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앞턱이나 턱 쪽에, 턱선 목 쪽에 있는 생긴 여드름을 자꾸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자극 여드름의 한 종류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의 성인 여드름의 원인은 자극인데요. 이렇게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이거 내가 솔직히 자극하고 있는데? 라는 이제 이런 자극도 자극 여드름의 원인이 되지만 내가 절대 자극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일상 속에서 숨겨진 자극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솜인데요. 요즘에 화장솜을 이용한 스킨케어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흡토, 닥토, 각질 패드, 모공 패드, 토너 패드뿐만 아니라 화장솜을 스킨에 묻혀서 이렇게 흡수시키는 치일 스킨, 정말 많은 스킨케어 방법을 화장솜을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화장솜에 의한 자극이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 중에서는 화장솜을 끊거나 화장솜을 바꿨을 때 여드름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근본적으로 화장솜은 여드름의 악화 요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원래 이 패드는 여드름의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1960년대부터 이 살리실산을 패드에 묻혀서 여드름 피부에 발라줬더니 여드름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료용 패드는 욕창이라고 얘기하는 피부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생긴 상처를 의료용 패드로 닦아주면은 그 죽은 세균이나 각질을 제거해서 클렌징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의료용 패드를 여드름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더니 굉장히 피부 클렌징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특히 모공 하나하나에 박혀있는 잔 여드름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최신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솜, 패드 이게 정말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데 자극 없이 여드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화장솜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소재입니다. 우리 자극 없이 이제 화장솜을 선택하려고 할 때 대부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봤더니 이제 어저께 올리브영에 가봤거든요. 대부분 순면 패드, 100% 유기농 면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의료용 패드는 면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노필라멘트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 모노필라멘트 패드가 의료용 패드이고 이 모노필라멘트 패드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스메틱 덕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화장솜이 있는데요. 바로 이 화장솜을 보면요. 당당하게 우리는 천연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 내용을 보면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유기농 면으로 되어 있는 화장솜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화장솜인데요. 그냥 보더라도 텍스처가 굉장히 다르고요. 실제로 확대해서 솜과 그리고 모노필라멘트의 직조를 보면은 이 모노필라멘트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직조가 훨씬 더 매끄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 여드름을 예방하고 그리고 여드름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화장솜의 패드의 성분은 바로 나일론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진짜 지금까지도 정말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었던, 내가 다 하고 있었던, 그래서 여드름 치료를 아무리 해도 이거 두 개 바꾸지를 않아서 지금 여드름 계속 나고 있다는 거 좀 충격을 받고 계실 텐데요. 아마 세 번째 내용이 더 충격적이실 것 같습니다. 성인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원인은요. 바로 세 번째는 여드름 흉터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우리 여드름이 생기면 여드름 흉터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드름은 원인, 여드름의 흉터는 결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피부의 세상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의 세상에서는 여드름의 흉터가 바로 여드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드름 부분을 계속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여드름이 도대체 피부에 어디서 생기는 거지 알아보는 연구가 있는데 무려 20%는 여드름 흉터, 즉 파인 자국이나 붉은 자국에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드름 생기신 분들은 나 여드름 다 없어지면 그때 흉터 치료할 거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드름 흉터가 여드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가 좋아지지 않으면 여드름이 거의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요. 난데 또 나요 하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났던데 가라앉을 때쯤 또 여드름이 나는 현상이 바로 여드름 흉터에서 여드름이 나는 현상입니다. 이 여드름
이제 근본적으로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드름 염증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이 여드름이 취약한 이 여드름 흉터 자국 이거를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그 잘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제가 이제 즐겨하는 이제 3가지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혈관 레이저인데요. 혈관 레이저는 늘어난 혈관을 줄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여드름균도 죽여주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드름 염증과 여드름 흉터 자국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450 파장에 피지 레이저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가 있는데 이 두 레이저 모두 피지선을 줄여주고 이제 위축하고 파괴하고 그다음에 피부 진피를 리모델링 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 여드름 염증과 여드름 흉터 자국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여드름 페인 흉터에 즐겨하는 레이저인데 미라젯이라고 하는 레이저인데요. 여드름 흉터도 굉장히 단단한 흉터 조직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잘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드름 흉터를 잘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이저의 원리는 이제 콜라겐 재생 물질을 진피, 절제로 같이 아주 정밀하게 이 페인 부위에 레이저가 넣어주기 때문에 페인 여드름 흉터를 굉장히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이렇게 성인 여드름은 25세 이후에도 계속 트러블이 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성인 여드름의 특징은 재발을 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발이 원인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원인이라고 지목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 하더라도 더욱더 재발을 잘하고 끊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을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원인을 알고 제거한다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제 피부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고용량 비타민 B군과 그리고 자극이 되는 화장솜 그리고 여드름 흉터를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이것을 교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